아까 몇 페이지까지라고? 265? 오케이. 자, 오늘은 좀 가볍네, 주제가. 연립방정식입니다.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 했는데, 연립방정식은 계속 조금씩 확장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름을 이제 연립방정식도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이 단어가 사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연립이라는 거? 현웅아, 단어 무슨 뜻이야? 연립. 혹시 너네 이런 단어 요즘 연립주택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봤니? 연립주택? 아파트는 아닌데 이 5층, 4층 정도 되는 건물들이 아파트처럼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지어진 것, 이렇게 우리 이택지 같은데 아니? 여기 위례라면? 위례 이택지 같은데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은 높이는 5층, 근데 1동, 2동, 3동 요 정도 소규모 동이 있는 그런 걸 연립주택이라고 하거든. 근데 건물이 어떻게 세워져 있냐면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냥 진짜 우리 아파트처럼 서 있어. 이것도 연립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왜냐면 연속해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속 서 있다는, 나열되어 있는 상태를 연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계속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상태들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대상이, 자, 어쨌든 그럼 난 옆에다가 세워야지만 되는 식은 혼자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혼자 있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x 더하기 y는 4야. 이거 혼자 되니? 혼자 안 되죠. 2x는 4 혼자 돼요? 이거 혼자 되죠. 그 차이가 뭡니까?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뭐예요? 미지수의 개수죠. 그러니까 식 하나는, 문자 하나는 해결이 되지만 두 개 이상부터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식이 추가로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 요거 하나만 있을 때를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요거 하나만 있을 때를 뭐라 불러요? 이 식의 이름이 뭐예요? 일단은 종류가 뭐예요? 등식 중에서 뭐예요? 그걸 방정식. 왜? 항상 같은 건 아니니까. 방정식. 근데 방정식 중에서 뭐예요? 1차 방정식 아까죠. 2x는 4가 1차 방정식. 이게 1차 방정식이죠. 이거는요. 1차는 맞아요. 근데 1차 방정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1차는 맞지만. 왜요? x가 만약에 0이면 y는 4고, 1이면 2고, 2면 0이고, 3이면 마이너스 2. 이거죠? 해가 어때요? 방정식의 해가 어때? 무수히 많잖아요. 그럼 그 중에 누구예요? 이 무수히 많은 것 중에 누구야? 이게 도리도리가 뭐야? 응? 무수히 많은 것 중에 누구냐고. 왜 대답이 없어, 현홍아? 네? 왜 대답을 못하고 있어? 무수히 많아서 못 정하겠죠? 못 정한다를 한문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이죠, 부정. 정하지 못하겠다고. 왜? 너무 많아서. 왜냐면 1차 방정식 하나만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하나만 정해줘야 되는데 못 정하고 있죠. 왜?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얘 이름이 뭐라고요? 부정방정식이라고. 얘 이름 부정방정식. 알겠어요? 굳이 더 디테일한 이름을 따지자면 1차이면서 부정방정식이죠.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자, 각각에는 부정방정식이에요. 왜? 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옆에 다른 애를 세우면, 같이 세우면 공통인 건 찾을 수 있잖아. 그게 연립방정식인 거죠. 부정방정식인 거 두 개만 옆에 나란히 세워서 옆에 나란히 세워서 1동, 2동, 3동, 4동 이런 것처럼 두 개 나란히 세워서 얘도 둘 다 만족하는 건 있죠. 그럼 하나 정할 수 있잖아. 이걸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문자가 미지수 몇 개예요, 지금? 문자 몇 개 사용하고 있어요? 두 개죠, 두 개. 그죠? 그 다음에 1차죠, 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이름은 2원 1차 연립방정식이에요. 2원 1차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1차란 단어는 익숙하고 2원이라는 건 생소하지만 2원이 무슨 뜻인지는 조금 예측되죠? 뭘 뜻하는 것 같아요? 2원? 그렇죠? 미지수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2원 1차가 있다면 뭐도 있다는 겁니까? 3원 1차 연립방정식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3원이니까 미지수가 x, y 또 누구? 하나 더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혼자서는 안 되죠. 또 식 하나에 문자 3개나 있으니까 무수히 많겠죠. 그럼 이거를 하나를 특정하기 위해선 또 옆에 누군가를 나란히 세워야 되죠. 몇 개를 세워야 돼요? 총 몇 개? 3개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미지수의 개수만큼의 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2원, 3원, 그 다음에 1차 이거에 따라서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어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져 있죠. 문자가 몇 개냐, 그 다음에 그 문자의 차수가 몇 차냐, 이렇게 이름을 지금 짓고 있죠. 그럼 2원 1차, 3원 1차, 4원 1차 계속 있을 수 있고, 문자가 드럽게 많아. 6개, 4개만 돼도 사실 되게 많죠. 문자 4개, 식 4개야. 이거 계산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쉽게 계산하는 도구가 사실 있어요. 우리 배웁니다. 뒤에 배우는 행렬이 그 용도예요. 문자는 많은데 단순한 식을 반복해야 되잖아. 연립방정 자체가 막 난이도가 높은 주제는 아니란 말이야. 그걸 행렬해서 쉽게 다루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이건 알겠어. 그러면 우린 이제 이름 붙일 때 2원 문자 2개에 뭐도 있어요? 2차 연립방정식도 이제 가능하겠죠. 문자 2개. 근데 차수가 한 문자라도 2차식이 있으면 그건 2차 연립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y 더하기 3은 뭐 이런 것도요. 미지수는 2개, 2원. 차수 최고차항 2차. 그죠? 근데 여기에 y마저 2차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걸 이제 2원 2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더 발달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늘거나 이렇게 늘거나 이런 것들에 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풀이법은 기존의 풀이를 그대로 풀이법을 써도 되는 겁니다. 연립방정식 풀이법 뭐 있어요? 현웅아, 뭐 있어요? 미지수를 갖게 만들어서 그래서 나한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름을 물어본 건데 설명 안 해도 난 알아. 그걸 뭐라고 부르냐고.
지금 네가 설명한 게 뭐야? 다시 설명해봐. 갖게 만들어서 뭘 갖게 만든다고? 그 미지수 미지수를 어떻게 갖게 만들어? 미지수의 개수를 개수를 갖게 만들어서 어. 곱하거나 마이너스 갖게 만들어서 어. 서로 그 식을 빼서 다른 미지수와 그 다른 미지수의 값을 구해서 그 더하고 그러니까 뺄 때 목적이 뭐야? 왜 빼는 거야? 그 미지수를 없애기 위해 없애려고. 그걸 한문으로만 바꾸면 돼. 빼기만 돼? 더하는 것도 되지. 그러니까 더하고 뺀다는 걸 한문으로 어떻게 해? 더하고 뺀다. 합차 합차가 한문이냐? 합차가 한문이야? 한글이야 합차. 아니다. 합차가 한문이야. 한문 맞다. 그거 말고 다른 한문이 있어. 몰라? 그 뭐라 불러? 네, 가감법이라고 하죠. 더할 감, 줄일 감. 더하고 뺀다는 뜻이 여기 있죠. 하나 더. 수연아 하나 더 뭐야? 문자 하나로 만들었을 때 그래, 그 무슨 법이라 그래? 네가 말한 거 안에 답이 다 있잖아. 대입법. 네, 대입법. 또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연립방정식인 거 알았어. 형태를 보고서 식이 몇 개 필요한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 걸 내가 이해하려고 설명을 다 이름부터 설명을 한 거잖아. 이건 안 돼. 문자가 많은데 식이 모자라서 안 돼. 이런 판단도 내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식을 빨리 어딘가에다 더 찾아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알고 풀어야지. 갈 길이 뭔지 방향은 알고 가야지. 그죠? 또 풀이법이 그럼 나는 풀이법이 몇 개 있는지를 잘 몰라. 그러면은 풀이법을 선택할 때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아? 내가 모르는 무슨 풀이법이 있나? 이런 생각밖에 못해 그러면. 근데 두 개밖에 없다는 확신을 내가 이거 정리가 되어 있어. 두 개밖에 없는 거 알아. 그럼 두 개 중에 뭐가 더 좋을지 뭐는 될지 이 판단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푸니? 왜 안 될 때? 이게 안 됐어? 아니면 이게 불편해. 그러면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두 개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 둘 안에서 뭔가를 끝장을 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둘입니다.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여기에 고등학교에서는 굳이 따로 무슨 법칙이 있는 건 아닌데요. 조금 약간의 테크닉을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무슨 법이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좀 다양한 풀이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그 카메라 보려고 하셔가지고
문제 좀 볼까요? 대표 예제 10번 봅시다. 자, 보세요. 혼자 있으면 어차피 못 푸는 것들입니다. 미지수가 두 개여서. 그래서 옆에다가 나란하게 세워놓고 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두 식을 같은 x와 y가 만족시킨다. 둘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를 찾는 겁니다. 알겠어요? 동시에 만족시키는 겁니다. 자, 몇 차예요? 1차. 이거 몇 차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이름을 붙인다면 연립방정식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2원. 그렇죠. 2원에 2차가 되겠죠? 최고차항의 개수로 차수 이름 붙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름. 그러면은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면 되는 거야. 차수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왜? 우리 2차짜리들을 식 하나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게 이름 뭐예요? 현웅아, 그게 이름 뭐예요? 또 몇 시간을 자다 온 거야? 안 자았어? 왜 이렇게 멍해 있어? 계속 물어보잖아, 너한테. 자, 우리 2차인데 식 하나에서 해결됐더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이름 뭐였던 거야? 2차인데 식 하나로도 2차를 해결하는 걸 배웠다고. 문자가 두 개여서 식 하나에 문자가 두 개여서 혼자는 못 풀었던 거지만 차수가 식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라는 걸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 과거에 차수는 2차고 식은 하나지만 차수가 2차인 걸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뭐냐고? 네, 방정식. 그죠? 그러니까 차수가 식을 차수에 따라서 식을 더 많이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가감법 할 수 있을까? 가감? 자, 가감하고 싶어.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더하거나 빼면서 한 문자를 표적을 삼아서 다 없애버려야 돼. 없앨 수 있어? 더하거나 빼거나? 안 되죠? 왜? 제곱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굳이 한다면 얘를 양변에 제곱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없어요. 이거 못 없애잖아, 이거. 그러니까 가감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돼요? 현웅아, 가감법 말고 뭐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가 안 되는 걸 알았으니까 다른 선택지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입법 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위의 식에서 한 문자 선택해서 바꿔주면 되죠? 보통은 우리가 X 좋아하잖아. 편해하잖아. X 편해하잖아. 그죠? X가 훨씬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Y를 요렇게 바꿔주는 게 좀 더 편한, 일반적이죠.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편하냐 불편하냐의 차이밖에 없을 뿐 답을 나누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돼요? Y 대신에 3 빼기 X를 대입해서 푸시면 되죠. 그럼 여기 만들어진 X제곱이 빼기니까 하나 없애서 X제곱. 여기서 만들어지는 마이너스 6이 6X가 플러스 돼서 얘랑 만나서 플러스 5X. 됩니까? 상수항 9, 마이너스 9. 따라서 마이너스 6은 0. 자, 이제 한 문자이면서 식 하나밖에 이제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2차 방정식이니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돼요? 2와 3 이렇게 됩니까? 안 되는구나. 왜 됐냐? 누가 된대? 됐어요?
맞아요? 따라서 x가 1인 거 하나, 마이너스 6인 거 하나 있겠죠. 자, 이건 x에 따라서 y가 정해지죠? 그죠? x에 따라서 y 정해져요. 아, 그때마다 y는 어떻게 돼요? 1일 때는 2, x가 마이너스 6일 때는 9 이렇게 되죠? 얘네가 뭐예요? 이제 짝인 거예요. 곧 표현하는 방법은 잘 보세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x, y를 이렇게 이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줘도 되고 아니면 나는 x, y라는 순서상의 형식을 빌려서 1,2와 마이너스 6,9 다라고 쓰셔도 되고 알겠어요? 사실 좀 더 정확한 방법은 얘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표현을 해주셔야지만 답이 되는 겁니다. 짝이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순서상 제일 편합니다. 굳이 쓸 때는 이제 답지에다가 우리가 시험이라면 요거 요렇게 알겠어요? 순서상이 제일 낫죠? 이해됩니까? 예? 자,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죠? 왜 2개예요? 왜 2개예요? 2개인 이유가 왜 그래요? 해가 2개예요. 그래서 이건 2차여서 그런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름에서 이원이 시계 개수와 관계 있는 거고 차수가 해 개수와 더 관계 있는 겁니다. 2원 1차 했을 때 우리 어때요? 해가 있다면 하나 있었잖아요. 물론 무수히 많은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있다면 하나였잖아요. 그죠? 근데 2차식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2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보세요. 만약에 이거 했는데 2차 방정식의 해가 항상 이제는 있구나. 내내 복소수를 배웠으니까. 허수가 나올 때도 있겠죠. 허수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얘 문제를 풀 때 방법이 내가 아까 테크닉이라고 했죠? 필요한 것들을 익히셔야 되는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방법적으로. 가감법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리고 1차고 2차죠? 그럼 1차를 이용해서 대입법 하기 되게 수월한 거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입법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누구를 바꿀까요? 이거는 뭐 하기 나름이죠. 내가 이번에는 뭘로 바꿔볼까요? x는으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y는 하면 2로 나눠야 되니까 2분의 x 뭐 이렇게 귀찮아서. 그죠? 2분의 x 귀찮잖아요. 우리 나중에 대입해서 제곱하고 이럴 때 2분의 1 개수가 2분의 1인 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4 마이너스 2y 제곱 x 대신에 다시 4 마이너스 2y 그리고 y 더하기 y 제곱은 4. 이제 y에 대한 식으로 이제 2차 방정식이면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y 2개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x 짝지어서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볼까요? 이거 4y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y 제곱이니까 얼마입니까? 3y 제곱 됐죠? 자, 그 다음에 1차항은 마이너스 16 플러스 4 마이너스 12 됐어요? 그 다음에 상수항 16 12 3 나눌 수 있다.
무슨 근? 네, 중근. 따라서 몇 개? 2개. 하지만 중복. 따라서 y가 2인 거. 어쨌든 한 종류밖에 없잖아요. 그죠? y가 2일 때 x가 얼마예요? 어? 됐죠? 수수성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중복되기. 그럼 연립방정식에서는 중근이라는 표현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쉽지 않은 걸 이제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자, 대표 이제 11번부터 이제 조금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유형들이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입니다. 수연아, 이름은? 2원 2차 방정식. 2원 2차 연립방정식. 알겠습니까? 이름 어떻게 이제 부르는지. 자, 가감법 됩니까? 가감법 돼야 안 돼요? 이거 2개 더 하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y가 다 사라지진 않는 것 같아. 왜? 여기 있잖아. 그죠? 강화법 잘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대입법 해요? 자, 그러면 대입법 어떻게 할 거예요? x제곱과 y제곱은 같은 거니까 아무거나 바꾸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물론 뭐가 있어요? 다시 뭐로 바꿔요? 이거 여기 대입하기 위해서 1차식 형태는 누구랑 같는지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니까 x는 뿔마 y 이렇게 되겠잖아. 그지? x가 뿔마 y죠. 이해됐어요? 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 겁니다. 어떻게?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연립방정식에서. 자, 2개를 곱해서 뭐가 된 거예요? 2개를 곱해서 뭐가 됐어요? 0이 됐죠? 그럼 뭐야 알아? 현웅아? 뭘 알 수 있어? 2개를 곱해서 0. 현웅아, a 곱하기 b가 0이야. 뭘 알아? 뭘 알아? 이거 보면 뭘 알 수 있어? 식에 이런 게 있어. 뭘 알 수 있어? 뭘 뜻하는 거야,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네가 아는 대로 얘기하면 돼.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AB가 0이라고? 이거가 AB가 0이라고? 그럼 너는 이게 A가 0, B가 0, AB가 0이란 뜻이야? A 곱하기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A 곱하기 B가 0인 걸 뭘 알 수 있냐고. 그냥 A 곱하기 B가 0인 걸 1 더하기 1이 2인 거에서 뭐 이유를 찾아야 돼요 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긴 이유가 있어. 그래. 그럼 이거야? 그러면 A나 B 중 하나. 그렇지. 콤보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그렇지. 또는이라든지 or라든지. 알겠어요? 이게 어디에 제일 기본 원리예요? 뭐 배울 때 제일 많이 우리가 이 원리를 사용했습니까? 뭐 할 때? 현웅아? 뭐 할 때 많이 했어 이거? 제일 많이 쓰던 언제 제일 많이 썼어 이 원리를? 영어는 언제 제일 많이 썼어? 그렇지. 2차 방정식 할 때.
아니 x에 대해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해 찾을 때 그 이 원리잖아요. 두 개 중에 적어도 하나 0인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따라 여기 똑같아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예요. 이거나죠. 또는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만 각각 이거 하나만 만족할 때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풀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x와 얘가 0이 될 때와 얘가 0이 될 때도 나누어 풀어야 되는 겁니다. 또는이니까. 이거 또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나눠서 푸셔야 돼. 알겠어? 자, 그럼 xy 똑같은 거니까 이거 x제곱으로 다 바꿔, x로 다 바꿔봐. x제곱, x제곱, x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x제곱은 u, x는 뭐예요? 뿔마 루트 u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x가 루트 6일 때 y도 루트 6. x가 마이너스 루트 6일 때 y도 마이너스 루트 6. 왜 xy 같으니까. 됐습니까? 자, 이 경우는 뭐 좀 달라지는지 볼까요? y를 마이너스 x라고 바꾸셔도 되겠죠? 그러면은 x제곱, x제곱, 다시 x제곱, 3x제곱입니다. 오케이? 맞아요? 따라서 x제곱이 2. x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따라서 루트 2일 때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플러스 루트 2가 수서상의 짝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몇 개예요, 해가? 연립방 중 해가 지금 몇 개 나왔어요? 4개가 나온 겁니다. 자, 2차니까 이렇게 아까 2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도 나올 수 있었고 4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빠짐없이 다 구하셔야 돼요. 됩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 자, 이 노란색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각각 있어요. 얘도 2차 방정식이고 얘도 2차 방정식이에요. 문자가 서로 달라서 혼자서는 어차피 안 돼. 그때 두 개 중에 무엇이 더 수월한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뭐가 더 수월한지를 봐야 돼요. 내가 왜 얘를 선택했을까요? 얘를 안 하고. 얘가 뭐가 더 편해서입니다. 뭐가 더 편해요? 뭐가 더 편해요, 얘가? 예. 인수분해가 편하죠. 그래서 이 타입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가감법 돼, 안 돼?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감법. 왜 안 되냐면 보세요. 요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요런 거. 그죠? 혼자서 한 문자로 2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두 문자가 2차를 만들고 있잖아요. 힘든 거예요, 저런 게. 가감법 하기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 대입법 해야 돼. 근데 그렇다고 바로 대입법이 안 되죠? 그죠? 대입법은 맞는데 그때 바로 우리가 예전처럼 뭐 x제곱은 10-y제곱 이런 식의 심플한 방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입법을 하기 위해서 얘도 둘 다 2차식일 때 누구를 선택해서 모양을 또는 뭐 형태를 바꿔야 될지 고민할 때 누가 더 편할 것 같다고? 뭐가 더 편한 걸 찾으라고? 그렇다면 누가 더 인수분해가 편한 거예요? 밑에가 인수분해가 밑에 인수분해 더럽게 어렵죠. 불가능하지 않을까?
위에 있기 쉽잖아, 위에 있기. 그죠? 인수분해 어떻게 하면 됩니까? y와 1, 2, 1이잖아, 2, 1. 뿔마. 이렇게 됐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y. x 빼기 y는 0.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일 때 또는 얘가 0일 때라는 거잖아요. 우리 두 개 곱해서 0이면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0이다.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같은 표현들인 겁니다. 따라서 뭐부터 하라고요? 둘 중에 x 더하기 2y가 0인 거. 그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y일 때 한번 하고 또 x랑 y랑 같을 때 한번 하고 이게 더 쉽겠네요. 그죠? 각각 해주시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입해서 이거 y로 x를 없애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죠? 그죠? 얘를 대입하는 게 낫겠죠? x를 없애는 게 낫죠. 제곱하면 4y 제곱 되니까 5y 제곱이니까 y 제곱은 2y는 뿔마 루트 2 그때마다 x 두 개 나오겠죠? 수소상 만들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 x 제곱이 5 이렇게 x가 뿔마 루트 5 또 두 개씩 짝 지어서 순서상 4개로 해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둘 다 2차식일 때는 둘 중에 인수분해가 더 쉬운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12번. 자, 이거 열방정식 이름 영원아 이름 뭐야? 이름 열방정식 이름 이원 이원? 왜 2차? 누가 2차? 얘가 2차 얘가 우리 차수를 따질 때 다른 문자일 때도 각각 하나씩 차수 담당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얘도 2차예요. 1차, 1차 합쳐 2차잖아요. 그죠? 단지 다른 문자일 뿐인 겁니다. 자, 가관법 될까요? 안 되죠, 계속. 이거 뭐가 좋을까요? 대입법이 돼야 되는데 누가 더 좋을까요? 자, 1번. 나는 얘기의 y를 8-x로 바꾼다. 1번. 나 여기서 y를 x분의 15로 바꾼다. 2번. 누가 더 좋을까요? 응? 누가 더 좋아요? 자, 나 1번이 좋다, 손. 아니다, 나는 2번이 좋다, 손. 귤이 뭐야? 몇 번? 뭐가 더 좋아? 2번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2번 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나중에. 지읒돼요. 왜 안 될까? 2번. 2번 하면 안 되는 이유. 아니야. 왜 안 될까요? 2번 하면 안 되는 이유. 이거 지금 고1 수업하는 거 맞아? 이건 초등학교 내용인데 이거 아직도 이걸 그래 초1 거는 아니다. 중1 정도는 되겠다. 최소. 되게 이게 자꾸 까먹어요. 사람들이 이거 되게 중요한지를 몰라. 왜 안 돼요? 2번. 왜 안 돼요? 지금 자 2번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지금 얘가 이렇게 되는 건 뭘 이용한 거야?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서 이거 한 거예요? 이론적 근거가 뭐예요? 등식의 성질에서 어떤 성질 쓴 거예요? 양변을
그래, 나눈다를 쓴 거잖아요. 나눈다를 자꾸 이 0이라는 조건이 없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0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0이면 지읒된다니까요. 0이면 지읒된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문자를 나누는 걸 최대한 피해야 되는 겁니다. 실수를 줄이려면. 이어할 거면, 그럼 나는, x가 0이 아닐 때라고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럼 x가 0일 때는요. 0 곱하기 y인 경우에는 이거 또 따로 생각해 줘야 돼. 귀찮다라는 겁니다. y가 어떻게 돼요? 이건 해가 없다가 돼버리겠죠. x가 0일 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대입하기 위해서 변화를 줄 때 나누는 건 최대한 안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문자로 나누는 거 의식하셔야 돼요, 항상. 아니, 중1 개념인데 계속 그걸로 틀려요, 나중에. 맞다. 계속 틀린다고. 아니면 등식의 성질 외울 때, 저거 틀릴 때마다 한 100대씩 맞아야 정신이 팍, 이제, 항상 신경 쓰고 살지. 정말, 문자로 나눌 때만큼은 항상 의심하셔야 된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1번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입하면 돼요. x, y 대신에 8-x, 15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x제곱 넘겨서 플러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8x 35 따라서 x는 3일 때 하나 5일 때 하나 그때마다 y값 찾아지겠죠? 얘가 얼마입니까? 5 얘가 3,5 5,3 이렇게 두 가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봐봐요. 이 2차여서 이런 거예요. 이거 2차 2원 2차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감법이 일단 무조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감 안 되니까 대입법 할 거예요. 자, 누구 바꿀래? 위에 거 바꿀래? 아래 거로 바꿀래? 위에 거로 바꿀래? 아래 거로 바꿀래? 뭐로 할래? 지훈아 뭐로 할래? 위에 거 어떻게? x제곱은 13 빼기 y제곱? 그럼 x는 뿔마 루트 13 빼기 y제곱. 이거 어떻게 쓰지? 밑에 거 과감하게 하셔도 돼요. x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나누시면 되죠. 보세요. x가 난 이거 할래요. 이거 하고 싶은데 y는 x분의 6을 하고 싶어요. 그럼 나는 x가 0이 아닐 때 하면 되죠. 그럼 x 0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x가 0이잖아요. 없어. 사실은 y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막힌 거예요. 할 방법이 없어. 이거 없는, 해가 없다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 하고 여기다 대입해?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6은 13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그럼 양변에 x를 곱하면 x의 4제곱 빼기 13 x의 제곱 플러스 6이니까 뭐야? 나 보기차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돼요? x제곱에 대해서 뭐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근공 써야 돼. 뿔마 이거 어떻게 해? 오
x제곱에 루트 있는 거 우리 어떻게 안 돼요? 왜? 루트에 다시 루트를 나중에 또 최종적으로 씌워줘야 되니까. 이걸 계산할 방법을 알면 되는데 이거 니네가 안 배운단 말이야. 별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나는 내가 알려주는 방법이 제일 일반적인 방법일 것 같으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의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이런 구조는 어디서 많이 봤었던 기억이 납니까? 어떤 거 공부할 때, 어디 공부할 때 제일 흔하게 봤습니까? 우리 공통수학 들어와서 언제 제일 저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다뤘던 게 언젠지 기억납니까? 어느 단어였던 거 기억납니까? 그렇죠. 다항식 중에서도 곱셈 공식. 곱셈 공식 맨날 저거 물어봤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주로 이제 흐름이 좀 바뀌었죠. 뭐뭐를 알 때 얘를 구하라는 걸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았단 말이야. 뭐뭐인데. 두 문자의 합과 곱을 알면 저거 되게 쉽잖아요. 그죠? 이거 뭐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모르는 문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걸 변형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y는 13. 됐어요? a로 바꿉니다. a제곱이죠. 이거 숫자를 이제 안 해? 마이너스 10이죠? 맞아요? 넘어갈 거 얼마입니까? 25. 이렇게 됐다. a는 뿔마. 됐다. 그러니까 벌써 두 가지잖아. 다시 첫 번째 x 더하기 y가 플러스 5일 때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5일 때 다시 풀이를 이제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됐죠. 알겠습니까? 이게 나름의 테크닉이라면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에 관한 물음이 나왔을 때 기본 유닛만 알면 우리 다 풀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기본 유닛이 뭐라고요? 두 문자의 합과 곱을 알 때. 이 둘이면 이거 다 표현할 수 있잖아. 그 경험을 살리셔야 한다고요. 그거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죠. 그때 했던 경험을 활용해서 그걸 여기다 적용을 하자. 알겠습니까? 이래야 될 이유는 없지만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찾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이거 절대로 이 생각을 내 스스로 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외우면 돼요. 이런 방법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알겠어요? 에? 네. 기본적인 이제 좀 단순 열반정식들은 좀 끝났습니다. 아직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뒤에 좀 이어서 할게요. 자, 13번 봅시다. 고등학교 공부 좀 이제 해보니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생기지 않았을까?
좀 중학교랑 뭐가 다르다.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가 아니라 좀 다르다라는 느낌은 없어? 엄청나게 뭔가 어렵고 그냥 새로운 게 많아서 뭐 당연히 새롭지. 중학교 때 새로 배우는 것보다는 힘들죠. 큰 차이가 내가 그랬잖아. 한 단원의 어떤 한 단원이 중학교에 있는 한 단원은 그 단원에서 우리가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한 5개? 개념이 5개 정도 있다면 거기에 파생되는 뭐 유형이라고 해봐야 여기에 한 3배수? 15개의 유형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이라면 한 단원에 일단 개념이 한 10개고 여기에 파생되는 유형이 한 5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나는 생각해. 유형이 한 50개 되는 거야. 한 단원이. 과장하면. 그래서 중학교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바뀌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야. 내가 정확하게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책 없이 남한테 개념을 설명하면 돼. 그게 최고야, 최고. 그게 딱 기준이야. 누구 하나 데려다 놓고서 집에 있는 동생을 데려다 놓든지 누구를 한테 내가 오늘 인수분해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이럴 수 있으면 돼. 누구 없잖아. 그럼 누구를 하나 집에 있는 뭐 벽이든 인형이든 누군 가상의 대상을 하나 정해놓고 혼자 그걸 해봐야 돼 진짜. 벽을 보고 자 인수분해 이런 거야. 그럼 내가 뭔가 막히잖아 설명하다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 막혔어. 그럴 때 다시 이런 책을 보면서 이렇게 잠깐 컨닝하고 이렇게 인수분해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런 건 이렇게 이런 원리로 하는 거고 이런 방법이 있어. 근거 계수의 관계는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으면 돼. 누군가에게. 그게 제일 좋은 기준인 것 같아. 내가 남한테 책 없이 설명할 정도. 아니면 책을 잠깐 컨닝을 하더라도 순서 정도만. 요거 다음에 요거 이런 거. 근데 순서마저도 내가 책에 있는 순서대로 정확하게 남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최고. 순서도 되게 중요하거든. 왜? 순서가 바로 논리성이야. 얘는 이래서 이거고 그래서 이거고 그래서 이거고 계속 우리는 이런 식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거 다음에 이거고 이거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어떤 주제 1이 있어. A라는 주제가 있어. 그 다음에 B라는 주제가 있는데 얘로부터 B가 돼라는 요 이유를 생각해주면 이게 논리성인 거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왜 A는 이거야. 이거는 정의하는 게 뭐 이름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정의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그 다음 걸 설명할 때 여기에 내가 얘가 이러할 때를 말하는 거야. 얘가 이러해서 이런 거야 라는 여기 이유만 내가 남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이게 논리성이 확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학생들은 대부분 이게 없어. 그나마 열심히 하는 애들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 것까지는 알아. 하지만 얘가 왜 이게 되고 얘가 왜 이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지 못해. 그러면 논리성이 없는 거야. 논리적이어야 돼, 수학은. 논리적이어야 하나처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하나처럼. 그리고 이 논리적인 걸 물어보기도 하고 왜 되는지에 대한 과정의 일부를 가지고 문제로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내가 곱셈공식, 인수분해 공식 다 외우라고 한 거야. 이런 게 있어까지도 10가지, 11가지가 다 있어라는 걸 내가 다 기억하면서 해야 된다고. 그리고 아까 현웅이한테 물어봤다. 인수분해 원리가 뭐예요? 2개 곱해서 0이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그 이유들을 다 찾아서 내가 설명할 수 있다면 최고. 그러면 너네가 문제집을 한 2권 정도는 안 풀어도 될 정도가 될 거야. 이 효율적이죠. 문제집 2권 푸는 시간만큼은 아꼈잖아. 시간도 아끼고 결과도 좋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항상 내가 남에게 논리적으로 책 없이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항상 기준이 돼. 우리가 이 책이 끝나면 다시 이거를 이제 문제집을 통해서 복습을 할 건데 그때 앞단원부터 그 연습을 한번 해봐. 그러면 공통수학 1, 2를 그런 식으로 조금 고생해서 공부를 하잖아? 이 공통수학 1, 2 이후에 오는 대수부터는 너무 쉬워. 진짜 쉬워. 다 했어. 어디까지? B. 오, C까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가 쉬워져. 여기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3학년들은 시간이 없다고 걱정하고 불안할 필요 없어. 언제 효과적이면 되냐면 대수든 이제 대수 이후부터의 공부를 할 때 수월하게만 준비하면 돼. 지금 공통수학 1, 2를 하면서. 근데 그러려면 남들보다 여러 바퀴 돌았다는 건 제일 멍청한 거야. 몇 바퀴를 돌았어. 뭐 3회독 했어. 몇 번 돌렸어. 1학년 때부터 4번 돌았어. 무식한 거야. 예를 들어서 야 위례에 처음 왔는데 이 동네 한 5바퀴 돌았어. 만약에. 그럼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야 그러면 그 가게 어딨어? 모르는데. 거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모르는데 5바퀴를 돌아도 모르는 애들은 있어. 근데 한 번을 돌더라도 그냥 돌지 않아. 뭐 예를 들어 지도를 본다든 지도를 보면서 내가 돈다든지 아니면 돌고 나서 지도를 보면서 내가 다시 그때 그 실제로 본 장면을 지도에서 보면서 떠올린다든지 뭔가 방법적인 게 좀 더 고차원적이어야지만 퍼포먼스를 내는 거지 미리 했다고 여러 번 했다고 잘하지 않아. 그러면 대수, 미적, 확통 이런 공부를 남겨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수월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이 공통수학 1, 2를 아주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너무 쉬워.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저 예전에 대수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애들보다 훨씬 나아지는 거야. 알겠어? 동생들도 마찬가지야. 남들보다 잘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수학은 철저히 게을러야 돼. 게을러야 돼. 게으르다는 건 뭐야? 적게 하고 잘하는 거야. 100점은 100점인데 적게 하고 잘하는 게 게으른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적게 하고 잘할 수 있는지만 고민하면 된다고. 원래 수학 잘하는 사람들 되게 게을러. 부지런한 사람 잘 없어. 그래서 방법적인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활용하는 건데요. 대표 이제 13번. 뭐 이런 게 뭐 식 만드는 게 어렵지 만들어진 식을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14번. 자, 14번에서는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가 공통근입니다. 자, 공통근을 우리는 뭐랑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하다 보면 얘랑 얘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왜냐면요, 내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과 x의 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k는 0에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답니다.
그때 K 값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공통근을 풀 때 대부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걸 1번, 이걸 2번이라고 하면 보통입니다, 보통. 1번과 2번을 가간법 하라고 합니다. 주로 가간법 쓰라고 합니다. 가간법. 그러니까 여기서 가간법. 문자가 지금 X 2차, K 하나 있어.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가간법을 하라는 게 아니라 1, 2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A 곱하고 여기에다가 B 곱해서 더하거나 빼라 라는 말로 풀이를 설명하는 책들이 아주 대부분입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가간법 같거든요? 우리 두 개 중에 x제곱을 지워주기 위해서 두 식을 빼야겠다. 연립방정식 할 때 마치 가간법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간법이 아니에요, 이건. 알겠어요? 왜냐면 이건 연립방정식이 아니에요. 알겠어? 연립방정식은 얘와 얘를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는 거예요. 얘는요, 얘의 근과 얘의 근 중에 같은 걸 찾는 거예요. 좀 다릅니다. 연립방정식처럼 보이지만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게 가간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잘 보세요. 가간법의 원리는요. 자, 이 식은요. 자, 내가 방향만 먼저 한번 볼게요. 이 식은 1번에서 2번 빼는 게 필요해요. 한 식에서 한 식 뺍니다. 자, 그러면은 x제곱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은 k 빼기 6의 x 더하기 6 빼기 k는 0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이항시키면 k 빼기 6의 x는 k 빼기 6이죠? 그러면 x는 얼마예요? 1. 1이라는 값을 찾았어요. k값 몰라도. 오케이? 자, 그러면 대부분 아마 이게 공통근이 1일 거예요. 공통근 1 이렇게 찾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연립방정식을 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왜냐면 이거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요 차이를 한번 보세요. 저는요, 지금, 더하고 빼고를 한 건 맞습니다. 자, 근데요, 근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근. 자, 이건 뭐예요? 이 식의 이름은 뭐예요? 등식 중에서 뭐예요? 방정식 중에서 뭐예요? 2차 방정식. 이것도 2차 방정식. 그죠? 그럼 2차 방정식에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근 찾을 때 어떤 원리를 이용한다고요? 아까 2차 방정식의 근을 찾는 과정이 어떤 원리, 식에서 어떤 식의 원리를 이용한다고요? 현홍아? 2개 곱해서 0 되는 걸 이용한다고요, 지금. 그게 인수분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를 한다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이해돼요? 그럼 여기에도 똑같이 인수분해 하겠죠, 우리. 그죠? 그럼 여기에도 근이 2개 나오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공통인 게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기에 알파가 있으면 여기에도 누가 있다? 알파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아, 나는 공통근 하나를 알파라고 나는 지정을 했어, 내가. 그러면 이 근은
뭐여야 돼요? 알파여야 돼요? 베타여야 돼요? 아니면 그게 둘 다 아닌 애가 돼야 돼요? 둘 다가 아닌 애가 될 때 얘만 공통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의 공통들을 갖는다라는 조건으로 하나만 갖고 나머지 둘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셋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준비를 하시라고. 자, 따라서 그러면 이거는 x 빼기 알파, x 빼기 감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더하고 뺐잖아요. 더하고 빼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하면 난 어떤 의도를 가진 식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어떤 의도로 내가 쓴 것 같아요? G가 뭐예요? 이렇게 되면 A, B는 서로서야 이렇게 썼어. G가 뭐라서 내가 저렇게 썼을까요? G를 뭐라고 부를 수 있는데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썼어. 이렇게 G 여기도 있고 G 여기도 G 있지. 공 맞아, 공. 아니, 우리가 요 과정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에 배웠던 거예요, 이거 다. 중1 때 배웠던 거예요. 중1 때 배운 거예요. 그렇죠. 최대공약수입니다. 최대공약수예요, 최대공약수. 알겠어요? 최대공약수 문제래요, 이거. 내가 최대공약수 풀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두 수의 공약수가 어쩌고 저쩌고, 최대공약수가 어쩌고 저쩌고를 물어보는 문제를 대응할 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봐요. 이 두 식을 첫 번째 더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는 이렇게 될 거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두 식을 빼볼게요. 됐죠? 자, 우리는 최대공약수 문제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두 수를 또는 두 식을 더하거나 빼도 최대공약수는 어때요? 안 없어져요. 남아있어. 계속 최대공약수가 계속 들어있어, 이 안에. 이 수 안에, 이 값 안에. 알겠습니까? 최대공약수는 두 식을, 두 수를 더하고 빼도 최대공약수는 그 안에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없어진다고요. 따라서 최대공약수 찾기 위해서 두 식이 너무 크고 복잡하거나 수가 너무 크다면 두 개를 더하고 빼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최대공약수 찾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자, 보세요. 이 식의 표현에서 G의 역할을 하는 걸 누구라고 보면 돼요? G의 역할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G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둘은 서로서 겹치는 게 없잖아, 다르니까. 알겠습니까? 얘가 최대공약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식을 더하고 빼도 얘는 안 없어질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세요. 내가 자 하나 첫 번째 두 개를 더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빼기 알파에 2x 빼기 베타 빼기 감마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뺍니다. 그러면 x 빼기 알파에 어떻게 돼요? 얘도 얘 빼면 되잖아.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죠?
그럼 두 개 중에 정리된 모습을 보니까 두 개 중에 뭐가 더 다음번을 위해서 사용하기에 더 수월해 보입니까? 더 좋아 보이는 게 누구예요? 위 두 개 중에서. 난 선택하면 되거든. 더해도 되고 빼도 돼. 둘 중에 얘가 훨씬 좋아요. 왜냐면요, 우리 지금 최대 공약수는 찾는 거예요. 최대 공약 찾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모습 보니까 이건 1차식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1차식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죠. 그죠? 그럼 얘네를 모르는 상태에서 얘네만 가지고 더하고 더했을 때, 자, 얘네 두 개 한번 더해 볼게요. 이것처럼. 자,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k 더하기 6x 더하기 k 더하기 6은 0이야. 이 중에 누가 최대 공약수인지 찾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이거 인수분해도 해야 돼요. 인수분해도 해야 돼요. 두 개의 1차식 중에 누가 최대 공약수일지를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얘도 1차고 얘도 1차니까 아직 확신을 못 갖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은요, 보세요. 얘만 1차식이에요, 얘만. 얘만 1차식이에요. 얘는 뭐예요? 이건 그냥 상수항, 상수. 그러니까 1차식에 곱해진 개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얘는 여기도 1차식이고 여기도 1차식인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최대 공약수를 나타내는 1차식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1차식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찾더라도 누가 최대 공약수인지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식을 뺀 식은 보세요. 사실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 그대로 뒀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k 빼기 6에다가 x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얘만 유일한 1차식이고 얘가 거기에 곱해진 상수니까 개수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가 최대 공약수라는 걸 판단하기가 훨씬 쉬운 겁니다. 왜? 둘의 최대 공약수는 1차식이어야 되거든, 지금. 우리의 목적에 맞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내가 만든 식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감법이랑은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는 과정은 되게 유사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면요. 이 식이 더하거나 빼서 인수분해가 수월한 방향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더할지 뺄지를. 근데 이왕이면은 인수분해가 제일 쉬운 건 얘네가 1차식일 때가 제일 편합니다. 2차식은 추가의 인수분해를 또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인수분해하기 너무 수월하잖아. 1차식이니까. 이것도 인수분해잖아. 오케이? 이거 어려운 주제예요. 자, 아니면 어떨 땐 상수항이 사라지게끔 약간의 가공을, 곱하기를 해서 빼는 경우도 또는 더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상수항이 없는 것도 인수는 편하거든. 예를 들어서 보세요. 2x의 제곱 더하기 4x. 상수항 없잖아. 인수분해 되게 편하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뭐 얘가 최대공약수야, 얘가 최대공약수야. 판단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번 선택지는 1차식이 되도록 2차항을 소거해 보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향이니까. 쉬운 방향이니까. 알겠습니까? 가감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공통근의 원리는 이거라는 것까지. 어렵긴 합니다. 방법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공통근은 당연히 이거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을 거거든요. 단순하게 공통근 구하시오라고 해서 그냥 알려준 거 더하거나 빼라, 2차식을 없애거나 상수항을 없애라 이것만 기억해서 풀어서 가끔 한 번씩 답을 맞추면 나중에 어려울 때 하나도 못 풉니다. 알겠죠? 반복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원리는 뭐라고요? 인수분해가 공통근이니까 공통의 인수가 있을 거예요.
공통의 인수가 하나라면 얘네들은 두 식의 최대 공약수라고 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두 식을 더하고 빼도 된다라는 이론을 여기에다가 적용시킨 겁니다. 이왕이면 더하고 뺐을 때 1차 식이 얘, 내가 찾고 싶은 얘 하나만 남도록 선택을 해주는 게 더 좋더라라는 겁니다. 1차 식이 두 개가 되면 또 고민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네. 공통분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푸셔야지만 될 것 같아서. 자, 근데 다시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얘가 최대 공약수가 이거인 건 또 아닙니다. 네, 또 어렵습니다. 최대 공약수 안에 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대 공약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건 나중에 다시 그런 상황을 설명해야 될 때 다시 설명을 할게요. 알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14-2번 옆에 표현 더하기 같은 것들을 풀 때라면, 자, 공통근이 있어. 인수분해 했는데, 자, 공통근 몇 개일지 몰라. 근데 14-2번은 차이점이 있어요. 이 문제랑. 첫 번째 주어진 식 자체에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근 중에 두 개의 근은 얘는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공통근이라면 한 번 풀고 얘가 공통근이라면 하고 두 번 풀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공통일 테니까. 알겠죠? 여기 되게 어렵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잘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주제입니다, 저기가. 자, 15번 봅시다. 유닛 덥니? 안 더워? 안 더워? 오케이. 아주 어려운 주제예요.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되게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할게. 하지만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근과는 다르다는 것만 조금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식이 비슷해 가가법처럼 보이지만 절대 가가법 아닙니다. x 제곱만 지웠지 x를 다 지운 게 x는 문자 전체를 지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아까. 그죠? 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y를 모두 구하시. 이거 뭐야? 방정식이래. 이름 붙여봐. 무슨 방정식이야? 이름 뭐야? 그죠. 2원 2차죠. 문자 두 개죠. 근데 2원 2차라는 말을 하려면 연립방정식일 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2원 이렇게 2원 2차라는 이름을 연립방정식에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자가 두 개인데 2차긴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2차 방정식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알던 2차 방정식은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었어요. x 제곱 이런 것처럼. 근데 이거는 x 곱하기 y 해서 2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는 두 개지만 2차도 맞지만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여서 얘는 무슨 방정식이다? 네, 부정방정식이다 라는 겁니다. 못 푼다는 해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얘도 해들이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는 부정방정식입니다. 근데 이건 못 푸는데 왜 문제를 냈냐? 이 부정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 중엔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것 중에
조건을 좀 걸어주면 그 중에 몇 개는 내가 이렇게 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몇 개 정도는 내가 다. 근데 그 대부분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x, y가 자연수 또는 x, y가 정수, 이 조건이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x 더하기 y가 5예요. 무수히 많죠? 우리 이제 무수히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보자마자. x도 y도 되게 많아. 근데 자연수인 것들은 자연수 x가 1 붙어잖아요. 그럼 y가 4죠. 2일 때 3이죠. 3일 때 2죠. 4일 때 1이죠. 5일 때 0이죠. 안 되죠. 자연수 조건이 안 되니까 이때부터. 그래서 몇 개만 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이 없었으면 절대 못 풀었을 텐데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가능하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다가 정수 조건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많아지는 건데 이거 못하는 거죠. 이거 이 문제는 자연수일 때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왜? 무수히 많은 것 중에 유한한 것만 셀 수 있는 것만 물어볼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몇 개 딱 세주면 되는 문제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런 형태보다는 좀 이제 복잡한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잘 보세요. 인수분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보여주는 건 인수분해가 아니에요. 절대. 차이점 알아두세요. 잘 봐봐요. 차이점. 자, 2차식인데 자, a 곱하기 b가 0인식과 a 곱하기 b가 어떤 k인식은 자, 이게 인수분해입니까? 이거 인수분해 아닙니다. 왜요? 왜 인수분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얘가 인수분해입니다. 이 인수분해 아니에요? 왜요? 네, 는 0일 때만 인수분해인 겁니다. 는 0일 때만 인수분해라고요. 는 k일 땐 인수분해가 아니라고요, 저건. 알겠어요? 이건 등식의 변형이에요. 이건 인수분해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등식의 변형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에? 자, 얘는 인수분해가 아니라 등식의 변형을 할 겁니다. 자, 2차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두 1차식의 곱으로 이게 전개하다가 얘가 만들어졌을 거야 라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럼 x와 y라는 애가 곱해지려면 여기에 x와 y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y 있으면 안 돼요. 여기 y가 있어야 x랑 y가 곱해질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랑 여기에 있는 상수가 곱해질 때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상수 누가 있으면 돼요?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되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y가 되려면 또 여기에 누가 있으면 돼요?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되려면 얘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 전개해 보세요.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에 누가 있었어야 돼요? 더하기 2가 있었어야지 됐잖아요. 그죠? 더하기 2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4는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2를 더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1차식의 곱으로 바뀌는 것 정도만 만족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형하는 정도만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누가 이제 상수가 여기에 이제 모여 있겠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따라서 이런 타입이 돼요. 알겠어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저건. 그러니까 선생님 왜 이거 어떻게 바꿔요? 변형이에요, 변형. 인수분해처럼 하는 게 아니라 변형하는 거예요. 근데 변형이 봐봐. 2차가 되려면 1차 곱하기 1차에서부터 내가 형태를 내가 만들어 놓고 찾아가는 겁니다, 이거.
다른 요령이 없어요. 찾아가는 겁니다. 적당히 맞춰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정수래매요. 그럼 정수 빼기 1은 뭐예요? 이 정수겠죠? 얘네들. 얘도 정수 빼기 2니까 뭐예요? 정수겠죠? 그럼 정수 곱하기 정수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 많지 않아요. 뭐 있어요? 2, 1, 이거. 이거. 또. 이거. 몇 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무한히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이 경우밖에 없죠. 야, 정수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뭐 많이 된다고. 뭐 별거 없잖아.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2가 되기 위한 x를 이제 찾으면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지금? 그러면 x가 얼마일 때예요? 3. y는 1. 그죠? 그럼 이게 해예요. 하나 찾은 겁니다. 빨간색. 얘는요. 마이너스 1. 얘는요. 3. 그죠? 얘는요. 2. 얘는 0. 얘는 0. 얘는 4. 따라서 3,1 마이너스 1,3 2,0 0,4 이렇게 4개밖에 없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정수 조건, 이 문제는 정수 조건이죠? 이 정수 조건 때문에 이렇게 몇 개만 찾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알겠어? 에? 무식하게 세는 겁니다. 16번까지 해야 뭔가 좀 끝나는 느낌이 좀 들 것 같네. 네. 16번 개 어렵습니다. 아, 16번. 아하. 16번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현웅아, 너 오늘 2시간 중에서 가장 화색이 밝아. 네, 너 그럴수록 더 섭섭하다. 자, 대표 요제 16번과 그들의 이제 추가 이렇게 유사 문항들은 숙제에서 제외시키시고요. 단, 중단의 연습 문제는 일부는 푸셔야 됩니다. 제가 정해드릴게요. 1번부터 쭉 풀다가 12번 빼시고요. (20번) 빼시고요. 네, 많이 뺐네요. 그거 말고 다 풀 수 있습니다. 연습은 되게 괴롭습니다. 어려우니까 잘 풀어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오케이.